요거 스태츠 모델즈라는 걸 임포트 하셔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12쪽입니다. 요게 이제 코드가 조금 복잡한데, 스탯이 이제 통계죠. 스태츠 모델즈, 그러니까 통계 모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S가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스태츠 모델즈의 포뮬라에 API라는 모듈에서 OLS라는 걸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M은 OLS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분석을 써줘요. 따옴표를 하고, 프라이스, 물결, 마일리지. 데이터는 df.fit.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프라이스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프라이스가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 하면 이제 우리 이제 일단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치고 분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프라이스 물결 마일리지 하면은 마일리지가 프라이스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바꿔보면 프라이스는 결국 마일리지다. 가격은 결국 마일리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M. 서머리 이렇게 하면은 분석 결과가 쭈루룩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숫자가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숫자는 일단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는 안 봐도 되고 여기 COEF라고 표가 세 개가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표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가 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 있는 표인데 이 두 번째 표에서도 여기 보시면 COEF라고 써 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 숫자 두 개. 이 숫자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훨씬 덜 중요해요. 이 숫자 두 개가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 이 숫자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중고차 가격 공식을 뽑을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인터셉트라고 나오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공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B 부분 이게 이제 절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1258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주행거리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주행거리가 빵일 때 그 새 차가 얼마냐. 이게 약간 옛날 데이터라서 좀 가격이 낮게 잡혀 있는데 어쨌든 새 차는 1258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일리지 옆에 마이너스 0.005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일리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를 곱하냐면 마이너스 0.0052를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고차 가격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아반떼나 K3 이런 중고차를 가격하는 그 예상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실제로 분석은 여기 두 줄이 끝이에요. 세 줄. 데이터 불러오고 여기 코드를 넣으면 예측 공식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킬로 뛴 아반떼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5만에다가 마이너스 0.0052 하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0.0052 곱하기 5 하나 둘 셋 넷 더하기 1258만 원 하면은 한 998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만 킬로 뛴 아반떼가 있다. 그러면은 적정 가격은 738만 원. 요즘에는 이거보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이 있으니까 대입하면은 바로 딱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숫자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R 스퀘어드라고 나오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숫자인데 0.457 이렇게 나오잖아요. 0.457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퍼센트로 바꾸면 100을 곱하시면 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럼 45.7%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정확도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예측의 정확함이 한 45%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략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하나 더 해보면은 요 마일리지를 2어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2어. 그럼 연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보면은 일단 R 스퀘어드를 보시면은 0.687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68.7% 정도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을 예측할 때는 주행 거리보다 이게 마일리지는 이제 몇 킬로 뛰었냐 이거고 연식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2.135, 2 플러스 05 이렇게 나오는데 2 플러스 05는 이제 뭐냐면 10의 5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이 5개가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소수점이 여기 있으니까 어,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0을 5개를 붙이니까 소수점이 뒤로 5칸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106이죠. 106.4745.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연식이 있는데 연식이 1년 차이 나면 예를 들면 2015년식이다. 그럼 여기다가 106에다 2015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1046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2016년식이다. 그럼 여기다 201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6만 원만큼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중고차가 연식 1년 정도 차이 나면은 가격이 한 10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요 공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연식. 소수점은 뗍시다. 그래서 연식 1년 차이마다 106만 원씩 가격이 변동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중고차를 뭐 아반떼나 케이스를 타시다가 그럼 1년 타면은 한 106만 원 정도 차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그 차계부 같은 거 쓰시면 내가 이 차 연식 그 1년 타면은 뭐 기름값, 뭐 정비 비용 거기다가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회계적으로 106만 원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또 좀 실제 현재 시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1년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는지 우리가 대략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공식은 한 68.7% 정도 정확한 공식이고 요 공식은 45.7% 정도 정확한 공식. 그럼 요 공식을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연식이랑 주행거리를 따로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연식이 긴 차는 연식만 긴 게 아니라 주행거리도 길거든요. 그죠? 주행거리 긴 차는 주행거리만 긴 게 아니라 또 연식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좀 숫자가 과대평가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차를 사셔가지고 그냥 차고에 넣어놓고 하나도 안 몰았다. 그리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팔면은 감가가 106만 원보다는 좀 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남들 타는 만큼 탔다 치면은 106만 원 빠지는 거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그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공식은 이제 주행거리가 반영이 안 된 공식이니까 주행거리를 반영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 중에 또 뭐가 있죠? 마이카 데미지. 이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내 차 피해 액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사고 처리한 내용이죠. 그럼 사고 난 차는 가격이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덜카 데미지 이거는 이제 보험으로 남의 차 물어준 내용. 이것도 넣어보면은 나오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아덜카 데미지로 가면은 R 스퀘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남의 차에다가 이제 피해 줘가지고 보험 처리한 거는 중고차 가격에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작잖아요. 6% 정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남의 차는 좀 끌고 다니셔서 나중에 차 팔 때 내 차만 안 사고 안 나면 내 차는 아까 17%인가 이랬잖아요. 내 차 사고 처리한 거는 좀 큰데 남의 차 끌고 지나다니는 건 좀 작습니다. 6%.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사고 난 거 정도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연식이다. 연식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연식 그다음 주행거리. 사고 처리 내역은 뭐 상대적으로 좀 소소한 편이죠. 마일리지로 일단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식이 나오는데, 요 공식에다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려면 차가 여러 대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슬라이드 15쪽처럼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엑셀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주행 거리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을 하려면 엑셀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마일리지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본 데이터에서 소문자였으면 여기 또 소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대소문자를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고 원본 데이터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km 뛴 차가 있고 30,000km 뛴 차가 있고 100,000km 뛴 차가 있다. 그럼 엑셀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예측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new car라고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요. new df는 pd.read excel new car. 그래서 new df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입력한 대로 그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 결과가 m 변수에 들어있거든요. 혹시 이제 마일리지 말고 다른 걸로 분석하셨으면은 마일리지로 다시 재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predict, predict가 이제 예측하다 이런 거죠. UDF 하면은 10,000km 뛴 차, 30,000km 뛴 차, 100,000km 뛴 차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제 공식으로 대입해서 나옵니다. 1,206만 원, 1,101만 원, 735만 원. 가격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거를 그 UDF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고 싶으면은 각괄호 하시고 프라이스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예측한 가격을 프라이스 컬럼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UDF 하면은 이렇게 그 가격 원본 데이터의 주행거리하고 우리가 예측해서 집어넣은 가격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요 UDF를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는 코드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to underbar excel 이렇게 하시고 덮어 쓰셔도 되고 근데 새로 해도 되겠죠. 가격 가능하면은 내 원본 데이터는 안 덮어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변수 하나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일리지라든지 뭐 그 가격이라든지 저기 주행 연식이라든지 다 연속 변수잖아요. 연속 변수 가지고 예측하는 걸 했는데 여기 이제 분석 코드에서 마일리지 대신에 이제 모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은 DF 보시면은 이제 K3냐 뭐 아반떼냐 이런 거거든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분석은 되는데 이제 결과 해석이 문제예요.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보시면은 833 가격을 예측을 하는데 883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공식으로 쓰면은 이 앞부분은 뭐 좋아요. 뒷부분이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니까 소수점은 지웁시다. 굉장히 간단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좀 특이한 방식이거든요. 중고차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모델은 아반떼 아니면 K3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아반떼 가격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가 아반떼다. 그러면 얼마냐? 그럼 일단 833은 그냥 더해요. 공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833은 그냥 놔두고 여기는 이제 80 곱하기 모델 K3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K3에 관련된 겁니다. 아반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째로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싹 지우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차가 아반떼다라고 하면은 한 833만 원 정도 가격이 예측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K3도 해봅시다. K3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아요. 833만 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80만 원 하고 모델 K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쪽 변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은 K3의 그 중고차 가격, 예측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833 더하기 80이니까 913만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반떼의 평균 가격은, 그러니까 일종의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반떼의 평균 가격은 833만 원이고 K3의 평균 가격은 913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두 개가 얼마 차이 나냐면 이 플러스 80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숫자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아반떼랑 K3가 요만큼 차이 난다, 이거를 뜻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모델 K3 요 변수가 의미하는 거는 아반떼하고 K3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설명할 때 하고 이제 안 드시고 잠깐 딴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K3가 8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K3가 8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아반떼보다 K3가 80만 원 더 비싸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차이를 나타내요. 가격 차. 좀 특이한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아반떼라든가 K3 이런 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곱하고 더하고 이런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논리를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도가 별로 높지 않죠. 1%. 네, 그러니까 아반떼하고 K3, 그러니까 어떤 차가 아반떼인지 K3인지는 가격에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죠. 어떤 차가 아반떼가 좋아요, K3가 뭐 가격 면에서, 중고차 가격면에서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K3가 약간 비싼 경향은 있는데 그게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 안 했던 숫자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숫자가 있는데, 여기 P가 T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여기 80만 원 옆에 보시면 하나, 둘, 셋, 0.08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80만 원 옆에 보면은 0.08이 이런 숫자가 있죠. 이 숫자는 0.05랑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숫자가 더 크다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0.05보다 작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크다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차이가 없어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K3랑 아반떼가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샘플을 뽑은 거잖아요. 지금 샘플을 보면은 DF의 데이터가 몇 건이 있냐면 한 274대, 그러니까는 한 뭐 300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를 좀 샘플을 뽑다 보면 하필 그날 K3가 좀 비싼 차가 몇 대 들어오면 솔직히 중고차에서 8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만 원도 안 되니까. 그냥 조금 비싼 차 몇 대만 있어도 평균 가격이 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그냥 샘플을 뽑다 보니까는 그냥 샘플에 좀 높은 애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만 원 더 비싸다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요 옆에 있는 요 숫자를 P 밸류라고 하거든요. 요 P 밸류를 봐가지고 이 P 밸류가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 결론 내리기에는 K3가 더 비싸다고, 이건 이제 데이터에 이렇게 나오긴 한 거죠. 80만 원 더 비싸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0.05보다 작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80만 원 더 비싸게 나왔는데 K3가 중고차 시장에서 더 비싸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요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정도는 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보면 되게 작거든요. 0.000 뒤에가 이제 잘렸는데 0.000 아주 작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행거리가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p-밸류가 헷갈리시면 그 옆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돼요. 요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0.005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마이너스 0.066, 마이너스 0.05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그 274대만 조사를 한 거니까 뭐 전국에서 거래된 중고차가 몇만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몇만 대를 다 조사하면은 요 정도 근처 어딘가에서 나올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를 뽑는 건데 근데 어쨌든 보면은 다 마이너스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여간 정확하게 뭐 마이너스 0.0052라고 단어는 못하는데 여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치만은 어쨌든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가진 데이터로. 근데 K3랑 아반떼 가격 차이는 보시면 P밸류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 0.08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옆에 있는 신뢰 구간을 보시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71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가진 데이터에는 K3가 80만 원 더 비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면 전국에 있는 전수조사하면은 소수점 뺍시다. 헷갈리니까. K3가 마이너스 10만 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만 원이란 건 뭐예요? 10만 원 더 싸다는 거죠. 아니면 170 플러스 171만 원일 수도 있고 이건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더 쌀 가능성도 있고 더 비쌀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K3가 요것만 보고 80만 원 더 비싸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라서 여론조사가 한창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접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오차 범위 밖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동일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p-밸류 여기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옆에 한 칸 옆에 있는 이 숫자 두 개를 보셔도 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이게 크게 나온다는 거는 우연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뒤집어 말하면은 더 쌀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처럼 p-밸류가 작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옆에 보시면 어쨌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006에서 마이너스 0.0.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는 뭐 0.006일 수도 있고 0.005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실제 가격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마이너스인 건 맞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는 사람도 있고 안 큰다는 사람도 있는데 키가 큰다는 거는 플러스라는 거고 안 큰다는 거는 뭐 마이너스라는 건데 줄어든다 마이너스인데 만약 마이너스라는 게 확실하면 우유 먹으면 안 되죠. 플러스라는 게 확실하면 뭐 우유 먹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론 내릴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요걸 보시거나 요걸 보시거나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K3가 더 비싸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제 결론 내리기 어렵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닌 거죠. 결론 내리기 우리 데이터로는 결론 내리기 애매한 그런 정보고 이걸 결론 내리고 싶으면 이제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애매한 얘기니까 예측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가격의 한 1% 정도 거의 가격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좀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결론이 확실하다는 건 그만큼 차이가 뭔가 크다는 거고 차이가 크면은 예측이 잘 되겠죠. 근데 차이가 작으면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우연히 그 정도면 예측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은 좀 있는데 약간 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하냐 여기고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요거 플러스 차이인데 이 플러스라고 얘기 정말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는 얘기 못 한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결론 못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거하고 결론 못 내리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건 정말 1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고, 우리가 결론 못 내리는 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적어서 결론을 못 내리는 거니까,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거 뭐라도 결론이 나겠죠. 뭐 10,000원이라도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잠정 유보. 만약에 이제 뭐 중고차 더 조사하면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 현재 상태로는 결론 유보. 그러니까 요거는 입증을 못 해요.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는 우리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통계적 입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는 1원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건데, 그걸 누가 장담해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으면 정말 1원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다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럼 0.1원도 오차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데이터가 무한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니까 두 개가 똑같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입증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이만큼 모았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 보수적인 그 결론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디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은 말을 약간 정확하게 안 해주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다는 증거는 없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똑같다라든가 이런 확정적인 결론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K3가 더 비싸다고 결론 내리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세 개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세 개인 경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두 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 개부터는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로, 범주는 두 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변수 하나만 가지고 했거든요. 뭐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모델이면 모델. 다 섞어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한데요. 그냥 요 여기 분석 코드에서 그냥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모델. 이렇게 하면은 마일리지랑 모델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도 넣고 모델도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마일리지만 넣었을 때 하고 R제곱, R스퀘어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마일리지만 넣었을 때 0.457이었거든요. 45.7%였는데 여기다 모델까지 넣으면은 45.8%로 약간 오르죠. 근데 보면은 아까 모델만 넣었을 때는 뭐 1%니까 두 개, 근데 단순 합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어쨌든 45.8%로 조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보시면은 숫자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아까 80만 원 차이였는데 22만 원 차이로 차이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바꿔보면은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 뭐든지 하나씩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약간 살면서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밤에 라면 먹지 않기 이런 거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약간 이것도 공식 세우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 숫자 많이 나오고 하면 사람이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약간 겁이 납니다. 근데 그냥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1251만 원 이렇게 인터셉트 나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요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곱해지는 겁니다. 소수점 뒤에는 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52 곱하기 마일리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가 뭐 예를 들면 아반떼인데 아반떼고 10만 킬로 뛰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공식에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일단 1251만 원은 그냥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2만 원은 K3 거니까 이거는 아반떼 계산할 때는 포함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거리에다가 10만 킬로 넣어주면 되겠죠. 10,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사실 이거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 힘드니까 프리딕트 함수 쓰시면 되겠죠. 근데 뭐 일단 손으로 계산해 보면 731만 원 나오네. 그럼 만약에 똑같은 차인데 K3인데 10만 킬로 뛰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22만 원을 더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공식에다가 중간에 22만 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753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측을 할 때는 여기 22만 원은 그냥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어쨌든 가진 데이터로 최선의 예측을 하는 거니까 굳이 예측을 하자면 어쨌든 데이터에 K3가 비싸게 나왔으니까 K3가 비싸다고 예측을 하는 게 맞는데 진짜로 그럴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약간 미묘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아마 좀 되게 왜지? 약간 혼란스러우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굳이 물어보면은 K3가 비싸, 아반떼가 비싸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자고 하면은 K3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그러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22만 원 더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공식에 나온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계산해 주시는데 정말 22만 원 플러스인 거 맞아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뭐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두 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가 얼마나 굳이 물어보면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정말로 그렇다고 믿느냐는 좀 다른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프리딕트 함수에 넣어주면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 공식을 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10,000km당 52만 원씩 중고차 값이 빠진다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K3랑 아반떼 가격 차이가 확 줄었잖아요. 아까는 80만 원 차이였는데 지금 22만 원 차이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린 거긴 한데 마일리지 뭐, 요거는 뭘 계산한 거냐면 K3랑 아반떼 마일리지 평균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K3는 한 70만 킬로가 평균인 7만 킬로 정도가 평균인데 아반떼는 평균 주행거리가 한 8만 킬로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아반떼가 조금 더 오래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와 K3하고 아반떼하고 K3하고 주행거리가 시장에서 한 10,000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반떼가 더 싼 게 정말 아반떼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냐? 아반떼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반떼랑 K3랑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아반떼가 주행거리가 좀 그날 시장에 나와 있던 차들이 주행거리가 길어서 그런 거냐? 라고 하면은 요 뒤쪽에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행거리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반떼와 K3 비교하면 80만 원 차이 나는데 주행거리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은 22만 원 차이밖에 안 됩니다. 다른 변수를 넣으면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다 연식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 이제 연식을 넣어보면 또 숫자가 다 바뀌는데 연식을 넣어보면은 일단 여기에 이제 75%까지 올라가죠.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변수가 많아지니까 더 정확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는 이게 마이너스 40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40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K3가 22만 원 더 비쌌는데 연식을 뺐을 때는 연식 빼고 돌리면 K3가 어쨌든 22만 원을 더 비싸긴 비쌌거든요. 근데 이제 연식까지 집어넣으면 K3가 오히려 더 싸게 됐습니다.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연식이랑 주행거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오히려 K3가 더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전히 P밸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마이너스라고 확정적으로 결론 날 만큼은 아닙니다. 결론 날 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행거리와 연식을 고려하면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3가 아반떼보다 비싼 거는 그냥
새 차가 좀 시장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 K3가 더 비싸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 여러 가지 변수를 넣으면은 훨씬 더 이 데이터를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데이터 딱 보면은 K3가 아반떼보다 비싸네 이렇게 되는데 다른 변수까지 고려가 되니까 훨씬 더 그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행거리도 보시면은 아까는 이게 마이너스 0.0052였는데 그죠?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0.0052 그러니까 10,000km 갈 때마다 52만 원씩 빠졌는데 이것도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0.0023 이렇게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는 주행거리만 있고 연식이 따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주행거리가 긴 차는 대체로 연식도 오래됐거든요.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되게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게 주행거리가 길어서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주행거리가 긴데 하필이면 그럼 연식도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차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가 좀 과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식을 같이 모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에서 연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빠진 거예요. 반대로 연식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주행거리를 빼고 돌리면 연식이 한 106만 원 정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1년에 106만 원. 근데 보통 연식이 오래된 차는 주행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중고차에서 주행거리도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연식이란 변수 안에는 사실 주행거리가 간접적으로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집어넣고 분석을 해줘야 이걸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식이 85만 원.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중고차 값은 85만 원씩 빠지고 그다음 주행거리가 10,000km 증가할 때마다 중고차 값은 23만 원씩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K3랑 아반떼 가격은 K3가 40만 원 더 싸긴 싼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K3가 더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쪽을 보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막 정말로 막 마이너스다라고 결론 내릴 만큼은 아니고 요거는 좀 결론은 유보적. 만약에 이제 결론을 좀 더 내려면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는 결론이 강하게 나오죠. 어쨌든 보면 다 마이너스고 이쪽은 다 플러스고.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마이너스고 당연히 플러스니까 뭐 굳이 P밸류를 안 봐도 되긴 한데 뭐 굳이 본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우리 데이터에 있는 거 뭐 아덜카 데미지도 집어넣고요. 마이카 데미지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 집어넣으면 최대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78.3%. 옵션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 나오는데 가장 정확한 모델이 나오고 이제 관계식이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숫자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연식 그쵸. 네.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 곱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각가로 나오는 거는 K3일 때만 마이너스 32만 원 해주고 아반떼는 그냥 요거는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그냥 더해주는 값 인터셉트 옆에 있는 거 절편이라 그냥 더해주는 거고 요거는 K3일 때만 반영해주는 값이고 요거는 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일리지 곱하기 마이너스 0.0024 연식에는 76.187 그 다음에 아덜카 데미지에는 마이너스 6 곱하기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2 마이너스 06이면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차를 한 100만 원 들이받으면 6만 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마이카 데미지는 좀 크죠. 이건 10만 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한 내 차는 한 보험 처리 10만 원 할 때마다 16,000원씩 중고차 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어치 처리하시면 중고차 값이 16만 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 받는 거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 차 받는 건 좀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공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옆에 P밸류 보시면은 이제 0.05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0.05 기준으로 보면은 얘만 크고 나머지는 다 작죠. 그럼 나머지는 어쨌든 주행거리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연식은 새 차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 처리한 거는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K3는 요거는 좀 결론 내리기에는 약간 데이터가 요 데이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될 거죠. 그다음에 개별 변수를 다 타이핑해서 넣는 거 말고 모든 변수를 다 한 번에 넣는 방법은 없나요? 있긴 있는데 그게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쉬운 방법은 코드로 할 수도 있거든요. 코드로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일단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고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걸 만들어 주는데 코드로 하면은 이게 더 복잡해요. 뭐 이렇게 되게 되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또 굳이 혹시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해서 이걸 F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그냥 쉽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DF 해보면 여기 변수들이 쭉 있잖아요. 그냥 이거 마우스로 그냥 긁으세요. 그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관계식 넣을 때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격만 여기 앞에다가 넣고 약간 손이 가는데 이게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나머지만 이게 더하기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제 메모장 같은 데 붙여놓고 찾아 바꾸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죠. 금방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서 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분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코드가 이렇게 물어보면 딱 나오려면 한 10년 파이썬 10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적어두셨다가 써도 되지만 그냥 손으로 하세요.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측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다 있어야겠죠. 마일리지도 있고 이제 모델도 있고 연식도 있고 뭐 마이카 데미지, 아다카 데미지 다 넣으면 이제 가격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회귀 분석까지 해봤고 요거를 응용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겠죠. 회사의 어떤 예측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다룰 때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